중요한 부분은 무선 충전은 일단 속도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도가 한 11kW 이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제네시스가 전기차 충전에 무선 충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B60 출시하면서부터 무선 충전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무선 충전을 상용화 전기차에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또는 현대차 그룹의 무선 충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현황은 제네시스 전시장을 통해서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 2대하고 그 가운데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넣고 있는데요.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네시스 강남, 수지, 그리고 고양에도 설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지하고 강남은 가서 확인했는데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선 충전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무선 충전이 생활화하고 일상화,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선 충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되겠죠. 다른 거는 충전 효율입니다.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하고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이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3번째로는 이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전자파 영향이 들 수가 있어요. 인체에도 영향이 될 수가 있고 차량 내부에서의 전자파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하고 협업하고 있는 업체가 와이트리스트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예전에 6, 7년 전쯤에 무선 충전으로 유명했던 퀄컴 아시죠? 퀄컴은 통신회사인데 이 퀄컴의 헤일로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이 헤일로 사업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을 하겠다고 만든 사업부서인데요. 와이트리스트가 헤일로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 여기에 관련된 특허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이트리스트는 충전 방식이 자기 공진 방식입니다. 영어로 마그네틱 레조넌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식에는 한 서너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물론 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면 자기 유도, 자기 공진, 그리고 RF 방식이 있는데요. 2가지 자기 유도 방식하고 자기 공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잘 알다시피 전동 칫솔을 충전한다든가 인덕션 아시죠? 인덕션을 쓴다든가 이런 게 자기 유도 방식이에요.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하고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간격이 없이 거의 붙어 있는 정도가 돼야 자기 유도 방식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 공진 방식은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하고 상당히 좀 떨어져도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에어갭이 있어도 에너지를 1차에서 2차로 전송할 수가 있는 게 자기 공진 방식이 됩니다. 와이트리스트는 자기 공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J2954를 만족하고 있고요. 현재 충전 속도는 11km 이상 22kW까지 충전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1kW 정도면은 이미 저희가 쓰는 저속 충전이 한 7km에서 11km인데 이걸 비슷하거나 이미 더 뛰어넘는 정도의 충전 속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충전 효율이 될 수 있어요. 유선에서도 충전 효율이 약 9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유선으로 한다 해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컨버팅하는 작업, AC에서 DC, DC에서 AC로 방금 컨버팅을 해서 충전하게 되는 에서 따르는 손실 또는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임피던스의 증가, 저항의 증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효율이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무선 충전 역시도 효율이 떨어진대요. 와이트리스트는 90% 정도가 나오고 그 이상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트리스트가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때부터 테스트카를 만들어서 이미
충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트라이시티라고 해서 무선 충전하는 부분도 와이트라이시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다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패드가 2개 있어가지고 수신하고 저쪽에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무선 패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선 충전에서 중요한 기술들,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트리스트가 퀄컴의 헤일로를 인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기술을 채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6, 7년 정도의 퀄컴 헤일로 충전 시스템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송신 패드가 있고 차량 바닥에 수신 패드가 탑재돼요. 그래서 차량이 와서 송신 패드하고 수신 패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있다면은 충전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돼야만 충전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차량의 수신 패드하고 송신 패드하고 일치시켜주는 하는 부분을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따른 차량 내부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잘 알려줘야겠죠. 좀 더 가라, 충분하다, 정렬이 잘 됐다, 얼라이먼트가 잘 됐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차량 정렬하는 거,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효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송신 패드에서 자기 유도 방식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금속 물질이 있으면은 이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 물질, 메탈 같은 걸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위에 인체나 동물들이 있으면 여기에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탐지할 수 있어서 미리 탐지하고 차량 충전하려고 하는 충전자에게 SNS든 어떤 경고 방식을 통해서든 차량을 통해서든 알려줘야 돼요. 어떤 금속 물질가 있으니 제거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와이트리스트가 하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은 땅속에 매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에 매립돼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무선 충전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저주파 안테나를 기반으로 한 무선 충전 위치 정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송신 패드와 수신 패드가 정렬하는, 얼라이먼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하기 위해서 송수신 패드가 제대로 일치되는 걸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주파 안테나, 이건 어떤 거냐면 차량에 스마트키 있죠. 스마트키로 도어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값싼 기술이에요. 이 값싼 기술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무선 충전은 얼라이먼트, 위치를 정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용 예입니다. 무선 충전을 하기는 활용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와이트리스트가 11kW 정도까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고속 충전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충전 시간이 제법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주지의 지하주차장에 매립한다던가, 또는 그 위에 설치할 수도 있겠죠. 또는 쇼핑몰 주차장, 또는 좀 30분 이상 정도 머물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무선 충전 기술 테크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미 와이트리스트가 밝힌 11kW, 22kW 정도가 아닌 이미 훨씬 더 빠른 초고속 충전 500kW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이 등장했고, 테슬라하고 협업을 해서 테슬라의 세미라고 하시죠. 세미 트럭을 빠른 속도로 무선 충전하는 기술이 있다고 밝힌 업체도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실생활에, 실차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술이 점차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와이트리스트의 충전 속도도 만족시키고 충전 효율도 충분히 유선으로만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기술은 빨리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